네,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였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자이자 횡령 전과자인 제가 낙인과 편견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악전고투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2014년 1월 10일 날 여전히 죄송하고 제 은인이시기도 한 피해자께서 합의해 주신 덕분에 9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정말 생각지 못했거든요. 제가 집행유예를 받을 거라고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절차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대기해야 하거든요. 그때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대기하게 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고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가장 공포라는 감정을 온전히 몸으로 체감한 시간이었거든요. 그 잠시가. 사실 9개월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었으면 집행유예다, 나가도 된다 라고 하면 기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한 3년은 감옥에 있겠지? 라는 이런 생각에 아마 미뤄뒀거나 외면했던 그 실감이 당장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손과 발이 몸 전체가 이렇게 떨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실감이 들었냐면 나는 이제 진짜로 나가게 되면 전과자겠네. 남들이 다 도박 중독자라고 하겠네.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내 얘기는 못하고 나를 감추며 살겠구나. 누구에게도 날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살겠구나. 나는 살고 싶은데 근데 그 남은 삶이 녹록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면서 온몸이 정말로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다고 하죠. 그렇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일단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도박을 계속하면 죽거나 혹은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하면 남한테 또 피해나 주고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죽느니 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써서 도박을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문장 하나를 잡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GA 단도박 모임도 찾아가 보고 센터에 가서 상담사한테 상담도 받아보고 심리학자가, 유명한 교수가,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들도 다 찾아보고 책도 읽고 그렇게 답을 찾았는데 그 아무도 그 어디에서도 제가 납득이 갈 만한 답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중독재활 복지학과라는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여기서 학위를 따서 상담사를 해봐야겠다. 나중에 누구를 도와야겠다. 아니, 전혀 그런 고귀하고 그런 계획적인 이유 전혀 없고요. 스스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내가 납득할 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스스로를 엄청 잘나지는 못했지만 꽤 괜찮은 대인 관계를 하고 큰 문제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신촌의 스몰 S 대학교 정도 다니고 있었고 제가 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도박 중독자의 전과자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 인지 부조화, 그 괴리감을 저를 납득시켜주는 사람이 납득시켜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려고 공부해보자 생각한 거거든요. 다른 이유는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갔고 대학원 과정 중에
광주 전남 도박문제 예방 치유센터에서 실습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마침 그 기간이 도박문제 예방 강사를 양성하고 뽑는 기관과 겹친 겁니다. 센터의 선생님께서 저한테 권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한번 예방 강사 양성 과정에 지원해 보시라고. 나중에 예방 강사를 하게 되면 1시간에 8만 원씩 강의료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야, 요렇게 돈을 벌면 되게 꿀이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다 싶어서 그 예방 강사 양성 과정에 지원했고 그 교육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 과정에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나가서 예방 강의를 하듯이 시강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지만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였어요. 마지막 그 시강을 남겨두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미 베테랑 강사시기도 하셨고 이미 이런 강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는 그 시강을 보는데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강의를 15분쯤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목소리가 덜덜덜덜 떨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의 강의와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그 시간에 제 경험을 담았거든요. 제 경험을 담아서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그렇게 능숙하지도 못하게 시강을 끝냈는데 제 강의를 보시던 여러 선생님들께서 큰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입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경험, 도박 때문에 했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겨야만 하고 나는 평생 내 얘기를 못하고 숨어 살아야겠구나 라고 체념하고 있었던 제가 도박 중독자이자 전과자였던 이 낙인, 이 약점이 그 자리, 그 순간에서는 강점으로 바뀌더라고요. 여기라면, 이렇게라면 숨어 살지 않아도 될 수 있겠구나. 솔직하게 내 얘기 할 수 있겠구나.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되는데 심지어 누굴 도울 수도 있어요. 누가 고맙다고 해요. 내 얘기에 위로받았다고 하고 내 얘기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기적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기적이라면 그 순간이 제 삶 안에서 가장 기적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평가에서 떨어졌을까요? 물론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후에 듣기론 저만의 강점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그 이후로 한 3년간 도박문제 예방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연이다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원에서도 4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혹시 도박 끊으면 뭐해? 이미 내 주위 사람들이 나 도박 중독자인 거 다 알았는데 이미 전과자인데 도박 끊어서 뭐해? 내게 희망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숨어 살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이 쓰레기 같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도 꼭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꼭 도박문제 예방 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만 잘 열심히 제대로 하고 있다면 센터에서 부탁하실 거예요. 아직도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선생님의 경험을 나눠달라고. 또 매주 지혜에 나가시면 선생님의 경험을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신규 혁신자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워했던 내가 남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건 회복이 있어서 다음 단계로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멋진 기적의 순간, 우리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여러분들도 꼭 맛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꾸준하게 영상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코 쉽지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